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에서도 신규 공공택지를 적극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국내 3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도박 개장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암호화폐 마진거래 서비스가 도박의 성격이 강하다는 판단인데 코인원 측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이 쌓은 카드 포인트가 낭비되지 않도록 카드사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에 참가한 현대차가 수소전기차 넥소를 선보이며 미래차 시장을 잡기 위해 다양한 업체와 협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강남권 집값 상승을 겨냥해 다주택자 금융규제와 청약제도 개편 등 수요 규제에 초점을 맞춰온 정부가 서울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시장주의자들은 공급 부족이 집값 급등을 야기한다며 규제보다는 공급 확대를 주장해왔는데요. 여기에 대응해 정부가 서울 지역 공공택지 개발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정찬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국토교통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 내에서도 신규 공공택지를 적극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곳에는 신혼희망타운과 공공인데 공공분양을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의 택지를 매각해 민간 분양을 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작년 6월 취임식에서 아직도 이번 과열 양상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주의자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주택 부족론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이들은 서울엔 새로 주택을 지을 땅이 없고 개발 여력도 제한돼 만성적인 공급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정부가 서울 주택 공급에 나설 것이란 소식에 벌써부터 강남 내곡동과 우면산 일대 등이 공공택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 등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신규 택지를 확보할 예정이라면서 구체적인 입지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결국 다주택자들을 옥죄는 수요 규제책만으론 서울 집값 잡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작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고강도 수요 규제 대책을 쏟아냈지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값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은 8.2 대책 이후 올해 첫 주까지 5.75% 올랐고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 값도 같은 기간 3.65% 상승했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두면 오른다는 심리가 여전한데 정부가 새 아파트 공급에 나서면서 집값이 안정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해킹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또 한 번의 고비를 맞았습니다. 국내 3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이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겁니다. 공매도와 유사한 형태의 암호화폐 마진 거래가 도박의 성격이 강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인데 코인원 측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은 코인원의 암호화폐 마진거래 서비스입니다. 마진거래란 암호화폐 거래소에 매매 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맡기고 이를 담보로 거래소로부터 투자 자금이나 암호화폐를 빌려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시의 공매도 기법과 유사하게 미래의 암호화폐 시세를 예측해 투자하는 방식이며 증거금의 최대 4배까지 차입이 가능합니다. 경남경찰청은 마진 거래가 결과를 예측해 돈을 건 뒤 승패에 따라 돈을 따고 잃는 방식이기 때문에 도박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코인원 측은 마진 거래 서비스로 수수료를 얻기 때문에 주식 시세를 이용한 도박판을 열고 수수료를 챙기는 사설 선물 거래 사이트와 유사하다는 입장입니다.
금융투자법 위반에 대해서는 마진거래가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서비스이며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도 통신 판매 사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인원 측은 이에 대해 거래기한과 상대가 정해져 있지 않고 거래자들의 손익의 합이 0이 되는 제로섬 방식도 아니기에 도박으로 간주할 수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코인원은 어제 발표한 해명문을 통해 마진거래 서비스 시행 전에 법무법인을 통해 충분히 합법성 여부를 검토해 위법의 소지가 없다는 자문을 얻었다며 불법 도박장 개설주에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수사의 결과가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개념 자체가 미래를 예측해 자산을 거는 행위이고 증시의 공매도와 암호화폐 마진 거래도 차입 방식이 더해졌을 뿐 개념에서는 일반 투자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쌓은 포인트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가입할 때는 혜택이 많아 보이는데 정작 쓰는 방법이 까다로워 없는 셈 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금융감독원은 이 소비자들이 쌓은 카드 포인트가 낭비되지 않고 쉽게 쓰일 수 있도록 현금 전환 서비스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앞으로 쌓아놓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카드사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 쓸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소비자 권익을 높이기 위한 여신 전문 금융회사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매년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는 1,300억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 4월 낭비되는 카드 포인트를 줄이기 위해 가맹점 이용 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는 한도 비율을 폐지했지만 상반기에만 700억 원 가까운 포인트가 사라지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올 상반기 내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아예 현금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은행권 멤버십 포인트처럼 카드사 앱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고 현금 지급기에서 출금하는 식입니다. 현금 지급기에서 찾을 수 없는 1만 포인트 미만은 카드를 해지할 때 미상환 카드 대금으로 쓰거나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헷갈리기만 한 전월 실적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카드사 부가 서비스 대부분이 전월 실적을 이용 요건으로 하는데 산정 기간이 다르고 결제건에 따라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 등 계산이 복잡해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앞으로는 카드사가 전월 실적을 매월 초 홈페이지나 앱, 청구서 등으로 공지하고 가족카드 실적 합산이 가능한지 등도 안내해야 합니다. 이 밖에 이중 부과되고 있는 해외 서비스 수수료 구조를 개선해 비용을 낮추고 금리가 연 18% 안팎으로 높은 리볼빙의 예상 결제 정보도 대금 청구서에 안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차세대 친환경 기술을 집약한 수소전기차 넥소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소비자 가전 전시회 CES 2018에서 공개했습니다. 수소와 공기 중에 산소를 반응시킬 때 나오는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 동력으로 사용하는 수소전기차는 배기가스가 전혀 없고 미세먼지까지 제거할 수 있어 궁극의 친환경차로 꼽힙니다. 현대차는 이 넥소를 앞세워 친환경차 시장에 패권을 쥐고 다양한 업체와 협업을 통해 커넥티드카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구현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CES 2018에 참가한 현대차의 키워드는 수소차와 협업입니다. 우선 현대차는 차세대 수소전기차 넥소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넥소는 한 번 충전으로 60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충전에 걸리는 시간은 단 5분입니다. 연료전지 특성상 추운 지방에서 시동이 잘 안 걸린다는 점을 개선해 영하 30도의 저온에서도 시동을 걸 수 있고 내구성도 10년 16만 킬로미터 수준으로 내연기관 차량과 맞먹습니다. 현대차가 가진 모든 기술 역량을 쏟아부어 만든 친환경 기술 집약체로 불립니다. 미래 전략으로는 협업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카 등 미래차 구현에 앞장선다는 보관입니다. 현대차는 미국 자율주행 기술 전문 벤처기업인 오로라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까지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 스스로 주행이 가능한 레벨 4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해 최대 네트워크 전문 기업인 시스코와 맺은 협업의 성과도 발표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과 자동차를 연결한 것으로 양방향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 등이 가능한 차량인 커넥티드카에 초당 1기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망을 까는 초고속 데이터 기술을 공개한 겁니다.
커넥티드카에 필요한 정보 처리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린 것이 특징으로 검증 테스트를 거쳐 2019년 출시될 신차에 탑재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소전기차와 협업이라는 키워드로 미래차 시장을 잡겠다는 현대차. 시대를 선도하는 마켓 리더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신한카드와 국민카드가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카드 업계는 실적 악화로 신음하고 있어 인력 감축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카드 노사는 올해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국민카드는 2011년 은행에서 분사된 뒤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희망퇴직 대상자와 보상 규모 등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지만 최대 36개월치 월급 규모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도 10년 이상 일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11일까지 신청 접수한 자발적 희망자들에 한해 진행한다는 계획으로 2015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신한카드는 이번 희망퇴직자들에게 24개월치 기본급을 지급하며 연령과 직급에 따라 최대 6개월치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재취업 알선 프로그램 운영과 저금리 창업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및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수익성 악화 위기에 대응하고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카드사들은 희망퇴직 계획이 없거나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업계 1, 2위를 다투는 신한국민카드가 인력 감축에 나선 만큼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카드사들은 경영 여건 악화가 예상됐던 2015년부터 인력을 줄여왔는데 당장 다음 달부터 법정 최저금리 인하가 시행되는 등 또다시 수익성 악재에 놓입니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하나카드가 2015년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롯데카드와 BC카드가 2016년 퇴직 신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신한과 삼성, KB국민, 현대, 롯데, 우리, 하나, BC카드 등 8개 전업카드사의 지난해 3분기 순이익은 4,196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20% 줄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큰 폭으로 이뤄지면서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반면 정부는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여파, 이보경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연초부터 물가 인상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해벽 때부터 물가 인상이 줄이었습니다. 화장품, 가구업계 등 다양한 곳에서 가격 인상이 이뤄졌고 특히 외식업계에서 두드러졌는데요. 놀부부대찌개와 KFC 등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격 인상을 발표했고요. 또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도 가격 인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격 인상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와서 우려가 큰데요. 치킨 업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집안 지금 비용뿐만 아니라 이번에 임금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지금 가격을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제 시작이고 향후 노사협상 등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 물가와 인건비가 동시에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임금 상승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원가가 올라가면 납품 단가도 재협상할 수 있게 하라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유통업체들은 자신도 마진 조정을 하겠지만 이 납품 원가 조정에 대한 요청이 많아지면 소비자 가격 인상은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네, 서민들의 주머니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물가 인상 원인에 대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주된 요인이 아니다라는 의견도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축적되어 있던 가격 인상 요인들이 연초에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물가가 0.2에서 0.4%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건데요.
이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데 여러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데 이 원재료 인상, 특히 원유가 인상이 영향을 미쳤고 임대료 인상 등이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좀 전에 예로 들었던 이 치킨 가격 인상을 보면 사실 작년에 가격 인상 요인이 크다면서 가격을 올렸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후퇴한 바 있습니다. 이 작년부터 이미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눈치만 보다가 이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해서 다시 한번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도 임대료 인상을 주된 원인으로 진단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주목받는 것이 상가 임대료 인상 억제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하에 정부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크게 낮추는 방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했습니다. 네, 어찌됐든 물가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건 사실인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내놔야 할까요? 네. 우선 제가 취재해본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아직 객관적인 수치로 최저임금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한 자료가 없다는 대답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최저임금 상승 시기를 기반으로 해서 예측을 할 수는 있지만 이 경제 환경이 달라져서 이걸 토대로 분석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무조건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 여파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릴 것이라는 계획을 밝혀왔는데 불도저식으로 정책을 실현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정부에서 얼마 전 연초 물가 인상은 통상적인 것이라는 발언을 내놨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 문제는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또 경제 전반에도 중요한 문제인데 이를 축소 해석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또 정책의 방향에는 공감을 하지만 실현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면서 정책의 목표가 뭔지 그 정책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이뤄내겠다라는 목표로 최저임금을 인상을 했는데요. 유한타증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소비가 증가할 수 있지만 이 최저임금의 소비 탄력성을 계산해 볼 때 소비 지출보다 비소비 지출, 즉 연금 등이 더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소비를 하기보다 연금, 즉 저축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의도한 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인상과 관련해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3, 4년간 청년 일자리 관련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취업시장과 관련해 20대 후반 청년 인구는 작년부터 2021년까지 39만 명 증가했다가 2022년부터는 정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청년 일자리는 이러한 인구 구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작년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작년 실업률은 9.9%로 2000년 통계 산출 방식을 바꾼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청년층 실업자 수는 2016년과 같은 43만 5천 명으로 이 또한 2000년 통계 방식을 바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영세상의 카드 수수료가 올 7월 인하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신년사에서 7월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소액 결제일수록 낮은 벤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7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벤 수수료는 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대행하는 벤사가 카드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로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원가로 잡힙니다. 금융위는 현재 결제 건별료 동일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제를 정률제로 변경해 결제 금액이 낮을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소액의 여러 건의 결제가 이뤄지는 음식점과 커피숍, 편의점, 제과점 등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하면 차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가입자의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평가해 보험료를 높이거나 깎아주는 근거가 되는 교통법규 위반 경력 요율 산출안을 손해보험사에 공유했습니다. 보험개발원이 최근 전체 손해보험사의 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운전 중 DMB 방송을 본 운전자의 사고율이 단순 사고자와 비교하면 6.8% 더 높았습니다. 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운전자는 단순 사고자보다 1.8% 높았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 등의 사고율이 높은 만큼 교통법규 위반 경력 요율의 조정 필요성에 업계가 공감하면 차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인과 각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2018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가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렸습니다. 박성택 중소기업 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사업 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중소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되도록 혁신으로 위기를 돌파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현재의 위기를 선제 투자와 경영 혁신의 기회로 삼아 중소기업 스스로 자생력을 높인다면 변화의 시대에 혁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해 축사를 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경제의 중심이 되고 서민경제에 돈이 돌아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혁신성장의 주인공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참석했고 경제계에선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비롯한 관련 기관장과 중소기업 유관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부도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했고 경제를 중소기업 주도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신산업과 신기술 도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하는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전속거래 강요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현장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범정부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작년 가계대출 증가액은 전년보다 3조 3천억 원 줄어든 90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정부의 부동산 대책 여파로 주택 거래가 줄어들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도 상당 부분 꺾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인터넷 전문은행 등의 출범으로 신용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애플의 구형 아이폰 성능 저하 관련 국내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번 주 시작됩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내일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냅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기기 평균 가격과 위자료를 합쳐 1인당 220만 원 수준으로 산정됐습니다. 소송 참여 고객은 150명입니다. 인터넷만 무인 승차 논란에 휘말린 페이스북이 망 사용료와 관련해 한국 규제기관의 방침을 존중한다며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페이스북 본사의 정책총괄인 케빈 마틴 수석부사장은 오늘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나 이처럼 밝혔다고 방통위가 전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아이오와 공장에 총 5천만 달러를 투자해 사료용 아미노산 스레우닌의 신규 생산 라인을 구축합니다. CJ제일제당은 이를 통해 미국 내수 시장을 집중 공략할 계획으로 2021년에는 시장 점유율을 2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씨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충남과 호남, 제주도로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많은 눈이 내리면서 전남 전역과 전북 서해안, 충남 서해안 일부 지역과 제주 산간으로는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충남과 호남, 제주도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빙판길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눈의 양 충남과 호남 10에서 20,
즉 제주 산간으로는 5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되고요. 제주도로도 최고 5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이 눈은 모레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다행히 그 밖의 지방은 고기압 영향권에서 맑겠는데요. 다만 한파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8.2도였는데 내일은 영하 14도로 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고요. 모레는 영하 15도로 기온이 더 떨어집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하겠으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충남으로는 종일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에 서울 영하 14도, 춘천은 영하 15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으로는 눈비 소식 없어 계속해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남부지방 호남과 제주도로는 종일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영하 9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으로 눈이 오는 가운데 파고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모레 금요일까지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중서부 지역에 눈이 조금 오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눈이 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